하오늘 뉴스에 다시 찾아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하오늘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미사일은 결코 혼자 날아오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반응을 통제하도록 설계된 이야기와 함께 도착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모스크바는 지도부 위협을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사는 오직 한 가지 이유로만 존재합니다. 그것은 더 큰 확전을 위한 허가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키이우는 같은 서사가 키이우의 정부 청사에 대한 타격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표적은 서방의 청중입니다. 서방의 망설임이 곧 전리품이기 때문입니다. 사실관계는 다툼의 대상이지만 이야기의 목적은 여전히 분명합니다. 크렘린은 중립적으로 보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정당화를 제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허가가 오고 그 다음에 타격이 옵니다. 그리고 증거가 조용해지면 선전은 더 크게 울립니다. 첫 번째 버전은 세상을 공포에 묶어두기 위해 만들어집니다. 오늘 러시아는 세상을 오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사를 통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러시아는 그것이 승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제 이름은 제이슨 스마트입니다. 저는 키이우 포스트의 특별 특파원이자 국가안보 자문역입니다. 러시아에서 벌어지는 일은 꽤 흥미롭습니다. 러시아 외무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가 공식 서사를 설정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노브고로드주에 있는 대통령 관저를 타격하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를 단순한 방공작전이 아니라 국가 원수에 대한 공격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는 91대의 드론이 동원되었고 그 전부가 격추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사상자가 없었고 물리적 피해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를 국가 테러라고 불렀는데 그것은 정치적 딱지일 뿐 증거가 아닙니다. 그 딱지는 오직 한 가지 목적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돕는 데 드는 정치적 비용을 끌어올리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보복을 위한 수사적 문턱을 낮추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그 다음 라브로프는 그 아롭을 보복과 외교의 한 호흡으로 붙였습니다. 그는 보복의 표적과 시점이 이미 선택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라브로프는 모스크바가 협상 태세를 수정할 것이라고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는 앞으로의 확전이 키이우 탓으로 돌려져야 한다는 신호를 보낸 것입니다. 외무장관은 그 메시지를 러시아 시청자만이 아니라 외국의 수도들을 향해 던졌습니다. 그래서 세부가 계속 다투어지더라도 이 이야기는 중요합니다. 이런 주장 하나는 더 이전에 계획된 타격을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서방 지도자들이 우크라이나를 억제하도록 압박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러시아의 침공에서 헤드라인을 떼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젤렌스키의 대응은 계산이 아니라 그 목적을 겨냥합니다. 키이우가 부인한 것과 키이우가 다음에 올 일을 경고한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관저 이야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는 그 주장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조작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러시아가 키이우의 정부 청사를 공격하는 구실로 쓰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사건의 보고가 아니라 확전을 위한 핑계로 규정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그 틀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 틀이 바로 다음 타격을 승인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러시아는 의심할 여지 없이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공격은 물론 불법이지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일입니다. 러시아는 거의 4년 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 매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러시아는 세상이 이렇게 말하도록 밑자리를 깔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스스로 자초했다. 그들이 푸틴을 공격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사실 이것은 푸틴을 공격하는 것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구실입니다. 우크라이나 정부 지도부를 암살하려는 공격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핑계입니다. 증거는 선택사항일 수 있지만 핑계는 언제나 그럴듯하게 들려야 합니다. 그 핑계는 대중에게 충분히 감정적으로 들려야 합니다. 전문가들을 위협할 만큼 충분히 기술적으로 들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드론 대수와 암살 드라마를 한데 엮어 제공합니다. 정밀해 보이는 숫자는 의도가 입증되지 않았을 때조차 측정의 환상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이전의 정당화도 팔아먹던 같은 공장입니다. 돈바스에서 러시아어 사용자를 보호한다는 주장도 팔았습니다. 젤렌스키가 극우 급진주의자라는 주장도 팔았습니다. 연출된 국민 투표를 정당성으로 팔았습니다. 러시아는 언제나 자기 행동을 정당화할 이유를 찾아냅니다.
그렇다면 블라디미르 푸틴이 우크라이나 안에서의 공격을 정당화하기 위해 거짓을 제조하고 있다 해도 우리가 왜 놀라야 하겠습니까? 그는 러시아 전역의 아파트 폭탄 테러로 자기 국민을 살해해 더 인기를 얻었던 인물입니다. 그는 FSB의 수장으로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이후 체체닌인 자기 국민을 폭격해 수천 명을 죽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의 정치적 부상을 정당화했고 그가 신경 쓴 것은 오직 그것뿐이었습니다. 오늘 그는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에 대한 공격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것은 단순히 거짓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매체 OSN이 국방부 발표문을 실었습니다. 그 발표문은 여러 지역에서 91대의 드론이 요격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브리스크 상공에서 49대가 요격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것은 스몰렌스크주 상공에서 한 대가 요격되었다고 보도했고 그것이 노브고로드로 향하던 중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노브고로드주 상공에서 41대가 요격되었다고 보도했고 그것이 관저 방향과 연관되었다고 했습니다. 산술은 라브로프가 공개적으로 사용한 91대라는 수치와 일치합니다. 하지만 숫자의 일치는 서사적 규율을 보여줄 수 있을 뿐 검증된 의도를 보여주지는 못합니다. 관료적 정렬은 독립적 검증이 아닙니다. 맞아떨어지는 숫자는 검증된 의도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지역별 요격은 지도부 암살 유형으로 다시 이야기될 수 있습니다. 취약점은 수학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노브고로드 주변의 증거에서 보이는 것에 도달합니다. 오늘날 오픈소스 인텔리전스는 평범한 사람들이 자신이 목격한 것을 올리는 데 의존합니다. 당국은 12월 17일에 드론 관련 정보의 게시를 제안했습니다. 이 제안은 독립 영상에 나올 가능성을 낮췄습니다. 그것은 그곳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기 어렵게 만듭니다. 주민들은 자신들의 기록으로 공식 입장과 모순될 경우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검열 아래에서는 영상의 부재가 결함이 아니라 기능이 됩니다. 제한이 존재하는 순간 침묵은 도구가 됩니다. 그러나 영상이 없는 것은 공식 서사를 더 도전하기 어렵게 만들고 외부인들은 공식 숫자와 선택된 형용사만 남게 됩니다. 외국의 청중은 검증할 시간도 없이 더 빠르게 반응하도록 떠밀립니다. 그래서 이 관전은 불러내기만 해도 강력한 상징이 됩니다. 발다이는 손댈 수 없게 느껴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손댈 수 없는 장소가 거론되는 순간 공포는 빠르게 확산됩니다. 지리는 왜 그 주장이 해외에서 무게를 갖는지 설명해 줍니다. 지금 이 순간을 생각해 봅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은 젤렌스키 대통령을 여러 차례 죽이려 시도해 왔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좋은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세계 여론을 바꿔야 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오늘 이 이야기가 서방이 우크라이나의 무기 지원을 중단하도록 설득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무기들은 설령 그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설령 정확하더라도 토마호크가 아닙니다. 드론입니다. 이제 이 관저가 얼마나 멀리 있는지 보십시오. 그 관저는 돌기의 보리에 있다고 묘사됩니다. 그곳은 러시아 안에서 매우 중요한 자원입니다. 그것은 발다이 관저라고 불립니다. 때로는 우진 관저라고도 불립니다. 그 단지는 발다이라는 마을 근처에 있으며 약 20km, 즉 12마일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로부터의 거리는 여기서 위협 메시지의 일부입니다. 키이우에서 그 관저까지는 직선으로 약 862km, 536마일입니다. 그것은 뉴욕에서 노스캐롤라이나까지와 비슷합니다. 이곳은 러시아 깊숙한 곳으로 전선 훨씬 너머입니다. 위치가 깊을수록 의도는 더 강한 위협으로 작동합니다. 보도는 발다이 주변에 강력한 반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여러 판치르 체계가 그 주변에 배치되었다는 보도가 인용되었습니다. 2025년 8월의 오픈소스 위성 보도는 발다이 주변에 12곳의 반공 진지가 있다고 설명했으며 대부분이 판치르 S1이라고 했습니다. 같은 보도는 그것을 불과 1년 전에 약 2곳과 비교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곳에 반공이 그렇게 많을까요? 왜 그렇게 철저히 방어될까요? 물론 블라디미르 푸틴이 자기 자신을 나라의 나머지보다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지금 참호에 있는 병사들보다도 자신을 우선합니다. 하지만 크렘린이 무엇보다 원하는 것은 이 이야기가
미국 대중에게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미국의 정치적 논쟁의 일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검증보다 의심이 더 멀리 여행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워싱턴에서 벌어지는 압력으로 이어집니다. 로이터는 크렘린의 발표문을 통해 트럼프와 푸틴의 통화를 보도했습니다. 그 발표문은 푸틴이 그 갓된 관저 사건을 제기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발표문은 트럼프가 충격을 받았고 분노했다고 주장했는데 그 표현은 크렘린이 귀속시킨 것이며 독립적으로 확인된 것이 아닙니다. 같은 크렘린 계정에서 푸틴은 이 사건 때문에 러시아가 협상태세를 재평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크렘린은 또한 미국의 메시지를 임시 휴전이 아니라 진정한 타결을 향한 조치를 취하라고 우크라이나를 압박하는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로이터는 독립적으로 푸틴이 이 구실 서사가 시작되는 와중에도 자포리자 방향으로 계속 밀고 나가라고 군에 아대셨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것은 한쪽이 다른 쪽 지도자의 비공개 발언을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장은 마치 검증된 것처럼 유통됩니다. 하지만 토마호크라는 고리는 다른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의도된 청중을 보여줍니다. 토마호크를 언급하는 것은 미국의 자제가 확전을 막을 수 있다는 함의를 깔아둡니다. 그 함의는 사건이 입증되지 않았더라도 퍼져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정보전의 모습입니다. 미국인들을 설득해 우크라이나를 지지하지 않게 함으로써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정보전입니다. 그것은 우크라이나의 방어 능력에 직접적으로 반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그것을 매우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2023년 5월 3일에 드론이 모스크바의 크렘린 단지 위에서 폭발했던 일을 기억하십시오. 러시아 당국은 그것을 블라디미르 푸틴에 대한 암살 시도로 규정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개입을 부인했고 증거는 끝내 다툼의 대상이었습니다. 러시아 메시지에서는 테러라는 언어가 빠르게 등장했습니다. 보복 서사는 거의 자동으로 뒤따랐습니다. 목표는 늘 같습니다. 침공에서 시선을 떼어 갓된 도발로 옮깁니다. 지도부 시도를 주장합니다. 상대를 테러리스트로 낙인 찍습니다. 더 강경한 입장을 머저 헛된 것처럼 발표합니다. 확전의 책임을 침공 그 자체에서 떼어냅니다. 요점은 정책이 굳어지기 전에 그 대본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러시아는 언제나 구실을 찾으려 할 것입니다. 감정 대신 숫자와 지리에서 시작하십시오. 지역별 계정이 뱀의 지도부 헤드라인과 맞는지 따져보십시오. 가정된 표적이 분명하게 남명되었는지 아니면 그저 암시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이 경우 우리가 여러 번 보아왔듯이 크렘린의 주장들을 뒷받침할 증거는 전혀 없습니다. 크렘린은 프로스터 지어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건빌하게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이것의 논리는 무엇입니까?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전쟁 중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러시아 정부의 지도자는 블라디미르 푸틴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나라 전체를 지휘하는 인물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는 군의 최고 사령관입니다. 그렇다면 그를 노리는 것이 정당한 표적일까요? 역사적으로 국제법 아래에서는 그는 표적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러시아가 수차례 젤렌스키 대통령을 암살하려 했던 뒤에 이것을 거대한 확전으로 연기하는 것은 다소 우스꽝스럽습니다. 그것은 절대적으로 터무니없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서방의 많은 사람들은 이런 신화를 믿고 이런 거짓말을 믿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결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 안에서 와스터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세계에 계속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이 상황 전체를 보면 우리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려 합니다. 미래에 대해 이것이 무엇을 예고하는지 따져봅니다. 다음은 무엇이 올까요?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러시아는 이 전쟁을 끝내는데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러시아는 계속할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협상에서 빠져나갈 완벽한 구실을 찾았다는 사실에 왜 놀라야 합니까? 이제 그들은 이렇게 말할 정당화를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도자를 죽이려 하는 자들과는 평화를 만들 수 없다. 러시아는 오랜 세월 서방을 상대로 싸워왔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매우 잘합니다. 그들은 경험이 많습니다. 그들은 무엇이 먹히고 무엇이 먹히지 않는지 압니다.
그리고 대개는 먹히는 서사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오늘 그들이 쓰는 서사가 먹힌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다른 공격들을 보십시오. 우크라이나가 수행한 대규모 공격들을 보셨습니까? 며칠 전 여러 정유시설을 타격한 공격들 말입니다. 공격받은 정유시설은 큰 곳들입니다. 아주 큰 곳들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러시아가 선택지를 잃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은 서로 얽혀 있습니다. 러시아가 선택지가 있었다면 늘 이런 식으로 법과 명분을 날조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왜 지금일까요? 왜 러시아는 지금 이 공격이 필요할까요? 러시아가 거짓말을 하는 것은 일상적 행동입니다.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거짓말은 그가 말하는 언어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고 이것이 필요한 이유는 매우 분명합니다. 이것은 러시아가 원치 않는 평화 협상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찾는 정당화일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목적도 있습니다. 러시아는 매우 카틴한 처지에 있습니다. 우리는 몇 주 동안 키안스크로스크 같은 곳들에 대한 거짓말을 보아왔습니다. 그들이 점령하는 데 실패한 도시들에 대한 거짓말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이 수개월 동안 그것이 손에 들어왔다고 말하고 곧 일어날 일이라고 말하거나 이미 점령했다고 말했지만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격퇴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러시아 내부에는 이 전쟁을 계속할 능력이 없습니다. 러시아는 엄청난 속도로 병력을 잃고 있을 뿐 아니라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은 재정적으로도 이 전쟁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전역에서 니야밋적으로 수행하는 공격은 단지 정유시설 같은 것을 파괴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정유시설은 거대했습니다. 연간 800만 톤의 석유를 처리하는 규모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런 정유시설을 파괴하는 것은 러시아가 안정적인 경제를 유지할 능력을 파괴합니다. 그런데 그 경제는 이미 붕괴 상태입니다. 우리는 러시아가 금을 매각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오늘 그림자 함대가 운영될 수 없다는 것을 봅니다. 이번 달 러시아의 주요 석유 기업들 다수가 통상적 수익의 절반가량을 잃을 것으로 보입니다. 석유가 러시아 국가 예산의 40에서 45%를 차지한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당신은 러시아 국가 예산의 20에서 23%를 깎아낸 셈이 됩니다. 그렇다면 블라디미르 푸틴은 무엇을 할까요? 그는 지금 전쟁을 확전할 정당화를 찾아야 합니다. 그가 전쟁을 확전하면 서방을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자기 국민을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그 뒤에 뭉쳐야 한다고 믿게 만드는 깃발 아래 결집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가 자기 나라의 아파트 건물을 폭파해 자기 국민을 죽였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러시아가 처음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를 보면 확전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인들이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매우 베라야하게 우크라이나의 정부 사무실들을 파괴하려 할 것입니다. 그 사무실들을 파괴하고 국가를 마비시키기 위해 타격함으로써 러시아는 그 다음에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러시아는 군사적으로 그럴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오늘 승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러시아는 오늘 패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며칠, 앞으로 몇 주, 앞으로 몇 달 동안 더 많은 거짓말이 워싱턴에서 흘러나올 것을 예상해야 합니다. 더 많은 허위, 더 많은 거짓, 진실에 대한 완전한 경멸이 이어질 것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막다른 골목에 몰려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마다 그가 평생 알고 있던 유일한 길로 되돌아갑니다. 그 길은 기만과 속임수와 거짓말의 길입니다. 이 영상을 좋아요로 표시해 주시고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오늘 채널 멤버가 되는 것도 고려해 주십시오. 하오늘 뉴스의 오늘 방송은 여기서 잠시 마치겠습니다. 하오늘 뉴스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을 언제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 방송에서 다시 뵙겠습니다.